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3월 23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일 날 제가 생각할 땐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급등세를 보이면서 조금 한숨을 돌리나 싶더니 하루가 채 가지 않아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냉하고 있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약 6%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날 수익을 거두셨던 분 중에 혹시 매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또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 제가 연이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요. 하루에 수익을 거두신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젠이나 지금 현재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크리스탈 아니면 이런 코로나 직접 관련 종목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 종목 같은 거를 제외한다면 물론 그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일단 수익을 거두시면 바로바로 좀 정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고 또 다음날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저는 아직도 좀 흐름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서도 추천을 드리지는 않으나 진입을 하셨다면 되도록 빠른 시점으로 수익을 거두시는 게 현재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주말에 들려왔던 미국 증시라든지 기타 뉴스들을 먼저 한번 앞서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한국 시장 넘어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시간 토요일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낙폭이 큰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4.55%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3.79%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즉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 5일간 다우지수가 무려 17.3%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기준으로 따지면 2008년 10월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였죠. 이때 18.2% 한 주의 낙폭을 기록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만큼 불안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한 가지 이유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낙폭의 원인으로 따지면 국제유가에 해당한다고 저는 봤어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이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지금 알력 다툼에 이제 개입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측성 보도였습니다. 일단 23.8% 급등했던 국제유가 이때 25.2달러까지 일단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0.6% 급락해서 이제 배럴당 22.53달러까지 다시 한번 내려섰는데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 역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 미국은 주말 중에 들려왔던 소식은 뉴스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캐나다가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을 한 달간 불필요한 이동 무역 같은 걸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이제 봉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도 주말 21일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도 이제 한 달간 또 이제 불필요한 이동을 금지하는 지금 조치를 때리면서 북미 모든 나라 지금 현재까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도 거의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를 봤을 때 한국을 이제 입국 통제하는 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의 전부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까지 포함해서 174개국이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계속 지금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8,149명이나 늘어서 이제 지금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약 32,3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망자 역시도 400명이 현재 넘어서 이 확진자 수로만 따지면 현재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에선 뉴욕주가 15,000명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뉴욕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했고 뉴욕 증시 시장도 지금 지난 확진자 소식이 있어서 23일날 오늘부터인가요? 아마 금요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증시 내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면 다 지금 철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지금 미국도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코로나 확진 사망자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이탈리아의 하루 만에 사망자가 어제는 651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 수가 5,476명, 확진자 수는 약 6만 명 가깝게 이제 와 있어요. 이탈리아 현재 치명률, 즉 사망률을 확진자 수 대비로 나눈 이 퍼센테이지가 무려 9.16%, 즉 100명 중에 9명은 죽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지금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한국이 이 치명률이 1.17%인데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조금 반등을 했어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약 5%가량, 독일 3.7%, 영국은 0.76%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슈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존 은행들의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 심리로 최근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현금 부족한 기업과 가게를 위해서 최대 1조 8천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400조억에 이르는 돈인데, 여기까지 신용대출을 한다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유럽 증시 지난 금요일 날은 조금 낙폭을 만회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확진자 수 증가와 미증시 낙폭이 큰 상태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약 98포인트가량 하락해서 1467선, 하루 만에 1500선 다시 내줬고요. 코스닥 역시 28.9포인트가량 하락한 438선 나타내면서 두 시장 각각 6.2%가량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거의 없죠. 지금 금요일과 완전 정반대 상황인데,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큰 상승세가 있을 줄도 사실 예측을 못했지만, 사실 저는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도 바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량이 일정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와야 저는 시장이 돌아설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10시 10분, 즉 개장 시간 이후 1시간 10분이 지난 상황에서 코스피 현재 1975억 외국인이 매도 중이고요. 오늘로 따지면 이제 13거래일인가요? 12거래일 연속 매도로 알고 있고, 기관도 1745억 동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또 외국인 461억, 기관 724억, 상당히 기관이 큰 매도세를 보이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하면 다시 한번,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연기금 등을 통해서 매수세로 좀 지수를 또 방어하는 흐름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장주,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 위주의 매수세를 들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 지수 방어에 대한 아무런 의무감이 없거든요. 철저하게 수익을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세를 늘려간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아직까지도 흐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수급 탑픽 종목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방송 전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일단 두 종목 일단 한번 볼게요. 세 종목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RFHIC가 올라왔죠. 전거래일 대비 약 3.6% 하락해서 37,850원을 나타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사무실로 한 분이 전화 주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5거래일간 상당히 낙폭이 컸던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사 한번 올려드렸던, 아까 전에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이 10종목이 지난주에 그래도 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도 동시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사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 기사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10종목을 꼽은 이 기사를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KMW, HLB, RFHIC, 그리고 헬릭스미스, 스튜디오 드래곤, SK케미칼을 꼽았습니다. 공통된 10종목의 특징,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개인분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죠.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해서 20, 30대 많은 젊은 층들 그리고 많은 개인분들이 최근 아주 낙폭이 커지고 있는 이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 10종목 중에는 일단 대형주는 없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슈를 알려드렸던 셀트리온, 지금 오늘 증시 종료 이후 한 3시 정도로 저는 예상하는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된 뭐 임상 실험 결과 뭐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한다는 지금 이슈가 있어서, 앞서서도 제가 셀트리온이 막 뜰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18% 이상 급등, 또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 약 7.5% 상승한 16만 4천 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6%가량 상승했죠. 6만 6천 원 나타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좀 사고 있다는 종목으로 지금 제가 이 기사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현재 아까 전에 잠시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통신 관련 종목 중에는 지금 KMW와 이 RFHIC를 동시에 사고 있다는 거 여기 지금 기사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수급이 되게 좋아요. 20거래일 중 기관이 18일, 외국인 10일 매수했고요. 아까 전에 SK증권에서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한 이 RFHIC를 꼽았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5G 메인 기지국 도입 시에 통신장비 업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 종목을 꼽았다는 기사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네,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없는데, 최근 그래도 불안정한 시장 가운데 수급이 상당히 좋아서 말씀드렸고요. SB 인베스트먼트가 두 번째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지난 3월 19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그 이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2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변동성이 하루 동안 상당히 큽니다. 제가 말씀 앞서서 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요. 이 뉴스였죠. 핀테크 기업 핑거의 코스닥 상장이 거의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약 40억 가량의 이 회사 핑거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이 SB 인베스트먼트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금 이 기사, 이게 가장 최근 이슈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커서 지금 조금 흐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SB 인베스트먼트가 두 번째 종목으로 현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수급 차트는 올려봐 드렸네요. 2645원 기록했고, 변동성 크니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제가 또 방송 직전에 올라왔던 종목이라 보지는 못했는데, 전일 대비 현재 7.23% 하락해서 15,400원 기록했죠.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날 11.4%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또 다시 한번 오늘 지수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일본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꽤 올라오던 주가가 1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가 조금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특히 1월 21일 날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도 최근에 상승세가 어제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 현재까지 보이고 있네요.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수급을 보니까 수급 자체가 최근에 나쁘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지난 3월 20일까지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 매수, 20거래일 중에 외국인이 14일 매수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거래일 기준으로 13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개인 수급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올려드렸죠. 보시면 개인들은 연달아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 거래량이 역시 외국인과 기관 못지않은데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일단 세 종목이 올라왔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지금 이 세 종목 역시도 이슈는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수급우수 메뉴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어떤 종목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지 일단 볼게요. 뭐 지금 대부분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있는데 일단 1위에 속해 있는 게 에이스테크네요. 통신 관련 장비 전문 업체인데 전거래일 대비 현재 5%가량 상승해서 5,6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제가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는 못 봤었는데요. 이게 뭐 기술주 관련주이기도 해서 장 초반 하락세 출발했던 종목인데 일단 상승 전환을 하고 있네요.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코스닥 150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외국인 최근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네요. 20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12일 매수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8일 매수하면서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네요. 일단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거의 대다수 업종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흐름 자체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데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이외에는 지금 상승폭이 큰 것들은 셀트리온 이 삼형제 제외하면 뭐 신풍제약 그리고 BC월드 제약인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에 뭐 효험을 본다는 소식 때문에 제가 중국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이런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 거 외에는 셀트리온 오늘 오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정진 회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 외에는 지금 대부분 다 하락세가 크죠. 그래서 별달리 오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지금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일단 나쁘고요. 제가 지금 미국 지수의 선물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5% 가까운 하락세로 또 변화하고 있어서 여전히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급보수 메뉴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더 말씀드렸다가 거래하시는데 좀 혼동을 드릴까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급 현황 메뉴로 이제 넘어가서 쌍끌이 매수 종목, 쌍끌이 매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쌍끌이 매수 종목 단 한 종목 올라와 있는데 앞서 수급 탑픽 종목에 선정되었던 한올바이오파마 한 종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반면 쌍끌이 매도 종목이 확실히 많죠. 지수가 눌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 G3 BNT, 하나솔루션, MC넥스 DB하이텍, 파트론 메디톡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셀트리온 제약, KMW, LG전자, 한진칼, LG이노텍,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말씀드려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 27일날 이제 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의 경영권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이슈가 이제 이 지금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난 일단 금요일날 이거 급등 상한가 갔죠.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세 지금 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식은 사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기사도 올려드렸었는데 일단 뭐 점유율 자체가 높은 것이 시장에서는 어쨌든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 간에 뭐 보유량을 늘리는 거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그 외에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항공주로 넘어간다면 사실 항공주로는 지금 하락을 해야 마땅해 보이지만 일단 뭐 지금 양측 간의 남매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외 종목들은 뭐 지금 별다른 기업 이슈가 없더라도 뭐 지수가 눌리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셔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현재 종목도 없고 딱히 여기 쌍끌이 매도 종목에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대다수 업종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쌍끌이 매도 종목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일단 국제유가의 연속된 급락세, 뭐 지난 금요일날 제외하면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그리고 제가 S-오일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난 20일날 13%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전거래일 대비 7.4% 하락해 6만원까지 다시 한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종목을 진입하셨던 분이 물론 거래를 못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진입 자체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국제유가가 오늘 종가 기준 현재 22.53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개입한다는 확실한 소식이 있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얼마만의 매입이 정말 있을지에 대한 전혀 지금 상황이 추측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뭐 전문가들은 뭐 정말 심각할 경우 배럴당 5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뭐 10달러, 15달러까지도 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세선 보여서 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뭐 정유주, 석유가스주를 지금 진입하셔도 뭐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비교적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뭐 국제유가의 급락세로 인해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쌍끌이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외 업종들은 뭐 지금 셀트리온 제약 정도 제외하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띠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종목들이 늘고 있죠. 현대중공업지주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도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될까요? 일단 지수는 좀 횡보세를 계속 띄고 있네요. 업종별 이제 현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어떤 업종에 상승 종목이 많은지, 반대로 하락 종목이 어떤 게 많은지 보자면, 뭐 일단 진단 키트가 속해 있는 생명과학 도구 서비스 업종, 이게 보합세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제약바이오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직접 소식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이런 이슈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다 하락 종목이 우세합니다. 거의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수가 눌리면 제일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증권 업종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 증권사는 거의 하락한다고 보시면 한 90% 이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뭐 증권 종목 단 한 종목도 상승 종목이 없고요. 특히 평균 낙폭 현재 10.5%의 상당히 큰 낙폭 기록 중입니다. 또 지난 20일날 한국과 미국 간 약 6개월간 한미 스와프 제가 정책 체결됐다는 소식 알려드렸죠. 양국 혹은 한 방향, 한 국가에서만이라도 필요할 시에 서로 간에 정해준 금액 그 조건 안에서 서로 간의 통화를